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위헌, 위법이라고 규정은 했지만 정면 충돌은 미룬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대위에 단일화 추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대선 전국 상황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오늘 오후에 비상 의총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결은 오늘 일단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행위가 정치 개입이다 이런 판단은 뭐 대다수가 내렸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탄핵은 좀 그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오늘 의총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지금 바꿀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대법원의 결정을 인정을 해버리면 후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편으로 억지를 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를 생각해서 좀 과도하게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무리수까지는 둘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식의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법치를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레토릭을 구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탄핵까지 시키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도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관들이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 죄를 물어서 탄핵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런 거야말로 내란 아니겠습니까? 입법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곧 국가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그런 결정까지는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논의를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공당이 의총까지 열어서 논의를 하고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후보 사퇴를 통해서 국민들께 깨끗한 선택지를 내놓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거기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탄핵 추진은 보류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법관 탄핵은 탄핵의 그 사유를 판결 내용을 가지고 탄핵 사유를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관이 위헌 위법적 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내규에 대한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규 위반 사실관계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거니와 이제 내규 위반 정도로는 이제 위헌 위법까지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조사는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탄핵 소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이런 절차도 밟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탄핵 소추 자체를 좀 더 늦추고 그렇게 판단을 하려는 것 같고 이 자체는 일단 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것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식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 사법적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일단 유일한 방법은 국민 여론의 지지. 정치적인 돌파 있는 것인데 만약에 대법원장 탄핵이 여론의 역풍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곤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일단 그 전열을 가다듬어서 접근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오는 15일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결과에 따른 민주당 전략 좀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법이 특정 한 사람에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를 바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법부의 오래된 격언이고 관례고 당연한 국민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 상식을 뒤집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당연하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비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향후에는 이미 지금도 뭐 특검을 비롯해서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지금 추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법원이 뭐 새로운 법리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1심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떤 뭐 대법원에서 정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자체도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6만 장 이상의 그런 어떤 그 서류를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읽었느냐 이런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매우 단순한 사건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탄핵 사유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좀 되찾고 어떻게 하면은 후보를 하루빨리 좀 바꿔서 이번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소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만을 위한 특혜 당연히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 그리고 네. 민주당의 향후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판기일 변경 요구라는 것은 재판에서 곧잘 나오는 그런 행위이고 이것을 굳이 재판부가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게 2020년에 친형 강제 입원에 관련된 그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때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무죄가 확정되는데도 3개월이 걸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은 것을 파기환송심에서 더 빠르게 서두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대선 뒤에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재판 과정으로 한다고 치면은 이것은 대선 전에 나기는 거의 어려운 것이고 사실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서두를 수 있었어요.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파기환송심은 사실 통상적인 그런 재판 과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재판부가 무리하게 이거를 빨리 진행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판결 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사실 그게 재판의 뭐 결정적인 지원 전략이라든지 방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면 좋겠고 근데 민주당도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상식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날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음모론격으로 파기환송심을 빨리 서두를 거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항의하고 뭐 규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페이스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그래서 너무 과하게 어떤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좀 보충 의견을 드리자면 저 역시 민주당이 어차피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결론을 늦추기 위해서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상고 절차를 제외하고 고등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 명확하게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한다라고 확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가 결론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기본 형량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실형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중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1심 법원처럼 실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형량 자체가 나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절한 특혜를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추측으로 이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 한덕수 후보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다. 김문수 후보 히틀러보다 더하다. 대변인님보다 훨씬 더 공세를 높여서 비판을 했네요. 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민주당이 행정부를 상대로 줄탄핵과 국무회의 마비를 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초선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섰었죠. 근데 그 자체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한 발 더 나가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권력으로 삼권 분립의 두 축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란인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를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분풀이식으로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조폭이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무리 정치가 과열됐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 과격하게 또한 국익에 100% 저해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론에 책임을 지고 파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을 내란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
의원들은 입법부를 제외한 두 축 모두를 사실상 마비시키려고 시도를 당연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예.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노정면 대변인도 브리핑할 때 보니까 당장에 하는 거는 사실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오늘은 보류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이게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이 되게 클 것 같은데 탄핵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사실관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민주당도 이제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역설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오히려 여유를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떤 해결책, 뭐 사실은 입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형량이 너무 중하다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죄목을 두는 것이 특히 당선 목적의 경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도 유죄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로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 또 만만치는 않을 거거든요. 예. 이런 여론들을 참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의 현재 이 사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구원투수로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사태를 초래한 거는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소를 수시로 방문해서 어떤 사법기관에 대한 압박을 넣었고 그리고 탄핵에는 승복한다고 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분을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무슨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판결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위정교사 무죄 줬던 판사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싫어하는 판결 나오면 또 그때는 사법부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결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히틀러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예. 민주당이 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조금만 줘야 됩니다. 네, 예. 저희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폭력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겠고요. 예. 또한 저희가 민주당처럼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통령 되면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든지 뭐 이런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뭐 가증스럽다란 이런 표현까지 동원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폭력을 단호하게 예. 반대하는데 법원에 대해서 법원 책임도 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렇게 공방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 후보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 TK를 찾아서 보수 진영을 비판하고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화면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한무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사 의대를 비판한다.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제 고향이라고 환영해 주는 겁니까? 내 명예와 내 지위를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든지 상관없다. 오로지 나하고 같은 색깔, 같은 지역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근데 왜 미울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네.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시켜야죠.
예,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는 당 선대위 산하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자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요. 한 후보 측도 단일화 룰 등 모든 사안을 당에 위임하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단일화 시점과 방식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추진 기구 구성도 빠르고 양쪽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는 빨리 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미 열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뜻밖의 암초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사실 단일화가 안 되는 것 같아가도 전격적으로 단일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과거 정치사에서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쉽게 보이는 단일화일수록 뜻밖의 암초를 만나서 굉장히 지연되거나 이 혼선이 가중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 3차에 걸친 뜨거운 경선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2014년에 경기도지사에서 퇴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직을 맡지 못했었던 것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자유통일당까지 갔다가 전전을 했기 때문에 그때 태극기 부대에 투자를 한 것이 지금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이걸 쉽게 포기하실 거 과연 그런 의문이 들고 결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호불호나 이런 걸 떠나서 호락호락할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봐요. 한덕수 후보가 아무리 통상 전문가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미국과의 협상 태도를 보면 그 태도로 하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좀 듭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한 난항이 의외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한덕수 후보가 좀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빨리 단일화할수록 지지율이 꺼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처럼 정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지지율이 하락을 해도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근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때 봤지만 한 번 타격을 먹고 기세가 꺾이면 그거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관료 출신들의 정치 신인들 그 모습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단일화 협상을 너무 서두르면 그것도 약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사실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단일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뭐 후보 등록이 아니라 투표지 인쇄 전까지도 달릴 수 있다. 이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또 단일화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수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한 전 총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단일화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뭐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그런 구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가 물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신 거지만 또한 그 이면에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주신 당원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 또한 그렇게 해서 뽑힌 당선된 후보로서 져야 될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모든 것이 국민들이 보여주는 그런 지지, 이 지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덕수 이 대행에 대한 그런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나 홀로 단일로도 이재명 후보와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이 여론의 흐름이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다라고 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1일이 넘어가게 되면 한덕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선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호 2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7일, 8일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어떤 합의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 8일은 뭐 2,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 제1당과 2당 그리고 관심 많은 무소속의 현재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내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오전에 조계사에서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일단 그러면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따로 뭐 차를 마시면서 얘기가 나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셋의 그 화면은 분위기가 어떨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김덕수, 한덕수 두 분은 뭐 만나서 화기애애할 수도 있는데 바로 어떤
전격적으로 회담을 잡는다거나 예. 이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 당사자들이 협상을 시작을 해버리면은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이걸 가다듬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협상장의 후보가 스스로 나가서 후보끼리 단판 짓고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걸 더 꺼려할 쪽은 아마 김문수 후보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 한덕수 후보 쪽은 캠프도 작고 금방 시작했고 본인이 어떻게 타결을 지으려고 하면 캠프에서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내 뒤에 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도 싶을 텐데 근데 예. 김문수 후보가 하나 위험이 있어요. 본인이 양보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말려줘야 되는데 예. 양보를 하도록 오히려 당에서 일각에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협상 실무자들이 협상을 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그림들을 더 원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직접 만나는 것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내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리가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일단은 뭐 선대위 내 기구까지 만들겠다라고 했고 예. 한덕수 이제 전 총리 이제 후보죠. 후보도 모든 그 권한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사실 만남만 성사된다라고 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네.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첫 그 대면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에서 이제 후보를 포함한 이 비대위 전체 회의도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던 만큼 저는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내일 세 후보가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상당히 상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대선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